경제브리핑 메모리얼 데이 연휴 속 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커피 한 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먼저 어젯밤 미국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꽤 긍정적이었네요. 나스닥은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올랐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던 터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연휴 전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우리 서민 경제에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주유소에서 기름값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다만 원유 가격 하락이 세계 경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이라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겠죠. 그리고 환율 얘기 잠깐 드리자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들을 살펴볼까요? 텍사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 바비큐죠? 특히 텍사스 바비큐는 정말 유명한데요.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전통 있는 바비큐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기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식당 몇 곳이 문 닫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신호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물가 압력 때문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 가서 장 보실 때마다 느끼시잖아요? 고깃값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축산업계에서는 사료값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목초지 감소,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레스토랑 업계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줄고 안 올리자니 적자를 감수해야 하니까요. 결국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식당들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거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 세일이 한창입니다. 아마존, 애플, 베스트바이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테크 제품들이 큰 폭으로 할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경제적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소비 트렌드입니다. 유통업계가 이렇게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재고 부담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혔다는 겁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니까 업체들이 할인을 통해서라도 판매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미국의 소비 동향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중국, 한국, 베트남 등 제조업 국가들의 수출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메모리얼 데이 같은 주요 쇼핑 시즌의 판매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봅니다. 메모리얼 데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오늘 미국은 연휴라서 어떤 가게는 문을 열고 어떤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CBS 뉴스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대형 소매점 대부분은 영업을 하지만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들은 쉰다고 하네요. 연휴 기간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자가 적으니까 작은 뉴스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테크 업계에 좀 씁쓸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최근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 직원들의 작업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요. 그 직후에 바로 그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경제 뉴스에서 중요할까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을 데이터 수집 도구로 활용하다가 AI로 대체하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난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수만 명을 감원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율성 개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뜻이에요.
이건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줄면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니까요. 하지만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심각한 도전 과제죠. 특히 화이트칼라 직종, 사무직 일자리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좀 가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태국 방콕에 있는 아만 호텔 리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세계 최고의 도시 호텔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경제와 무슨 관계냐고요? 럭셔리 여행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입니다. 전반적인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 부유층의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거든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트렌드예요.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죠. LVMH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 기업들은 불황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 이른바 리벤지 트래블, 보복 여행 수요가 여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지금이라도 가겠다는 심리죠. 항공사나 호텔 관련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를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전망을 해볼까요?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증시가 쉬지만 우리나라와 아시아 시장은 정상 거래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으니까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쉬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거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뉴스나 섹터별 이슈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유가가 떨어진 건 정유, 화학 같은 업종에는 긍정적일 수 있고요. 항공주에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가격 하락은 관련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환율은 1,5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휴 기간이라 달러 수급이 제한적일 수 있어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네요. 금리 시장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예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으니까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를 무시할 수 없죠. 한미금리 차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 압력이 생기니까 금리를 함부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대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높은 금리 환경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기술주 쪽을 보면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소폭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투자 붐이 계속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에요. 다만 단기적으로 과열 조짐이 있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식품 관련주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텍사스 바비큐 식당 폐업 소식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재료 가격 상승이 외식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마진이 압박받는 상황이니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할인점이나 가성비 중심의 유통업체들은 기회가